그러니까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변하냐 변하지 못하느냐에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두 가지 방법, 우리에겐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예, 여러분.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북보기기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릴 책은요, 바로 이 책입니다. 어른을 위한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요, 대만 분인데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세요. 아, 하버드 대학교에는 심리학 박사님이 정말 많구나. 자, 여러분, 이 책은요, 정말 강력합니다. 강렬해요, 되게 강렬해. 저 이제 책을 보면요, 목차를 먼저 보고요. 저는 책을 볼 때 목차를 보고 이 서문을 봐요. 왜냐면 그 책이 어떤 책인지 평가하기 위해서는 서문을 보면은 대충 나와요. 그러니까 서문은 뭐냐면요, 논문으로 치면요, 요약이에요. 그러니까 초록이죠, 초록. 제가 등재학술지에 투고해서 논문을 게재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좀 한 논문 써봐서 아는데요. 여러분, 이 초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책에 내가 앞으로 쓰려는 모든 내용이 그냥 거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승전결이 서문만 봐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책을 2권을 쓴 작가인데요. 서문을 쓸 때 그냥 쓰지 않아요. 더 어려워요. 그리고 책을 내용을 쓰면서요, 서문이 계속 바뀌어요. 왜냐면 책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책의 내용이 만약에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내용이 들어가면 서문도 바뀌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책의 서문을 먼저 읽는데, 이 책은 서문을 읽는 순간부터 굉장히 강렬하다. 이 책은요, 여러분, 심리학 박사인 이 작가가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위한 50가지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작가 개인의 경험에 접목시켜서 되게 쉽고 강렬하게 메시지들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50가지 메시지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북보기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서문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평행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다음번 시간에는요, 그럼 결국 우리가 뭐냐면요, 나를 변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가 궁한 상황이죠. 궁죽변 변죽통 통죽구잖아요. 궁한 상황에서 변해야 돼. 변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건요, 변하냐 변하지 못하느냐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작가가 제시하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2가지 방법,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굉장히 쉬운데 그것을 내 삶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이냐, 그 실천적인 방법이 우리는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2가지 방법이 무엇인지, 나를 변화시키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자, 평행우주예요. 평행우주. 여러분, 이 서문의 제목이요, 난데없이 들이닥친 평행우주에게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해요. 평행우주가 뭐지? 그러니까 우리 삶에 뜻하지 않은, 내가 의도하지 않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일이 나한테 발생했을 때 그 순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 선택에 의해서 상황이 발생한 건 우리는 그걸 궁하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그건 내가 이미 예견하고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전혀 예견하지 않았고 내가 전혀 선택하지 않은 일이 갑자기 나한테 닥쳤을 때, 그때 어떻게 살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자, 일단 작가는요, 이런 말을 해요. 자, 통제라는 말이 나와요. 통제. 여러분, 통제라는 뭔가요? 통제는요, 내가 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결정을 통제라고 해요. 결정할 수 있는 거, 내가. 그게 뭐예요? 예를 들어서 날씨. 우리가 비가 와서 우중충해, 싫어, 나 기분이 나빠져. 그러면은 내가 날씨를 통제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요소죠. 그러면요, 여러분, 선택은 뭐예요? 선택권. 나에게 선택권이 있다. 그건 뭔가요? 이 선택은요, 내가 통제할 수 있죠. 여러분이 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잖아요. 자, 내가 초콜릿을 먹을지 사탕을 먹을지 그거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선택. 그건 뭐예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인 거죠. 자, 내가 날씨는 통제하지 못하지만 내가 날씨가 나쁘지만 내 마음은 우중충하지 않아. 내 마음은 좋아.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 내 감정. 그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내가 이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선택권이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곧 자유예요, 자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유가 있으면 어떨까요? 자유가 있으면 우리는 즐거워요. 즐겁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자유롭지 못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자영업자로서 주말에도 나와서 하고 저녁에도 일을 하고, 그건 뭐예요? 미래의 자유를 위해서죠. 이 자유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미래에 더 많은 걸 선택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건 곧 자유를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가는요, 먼저 이 얘기를 해요. 우리 결국은 감정이 내 마음, 그게 모든 걸 결정하는 요소란 말이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럼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선택권이 더 많으니까, 내가 더 행복하니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이 많아도 내가 기분이 나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은 나의 감정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결정하고. 자, 근데 우리가 먼저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분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요, 나의 선택권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예요. 작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전제는 뭐예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제할 수 없는 것,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날씨 있죠, 날씨. 하늘의 날씨. 자, 날씨는 통제할 수 없는 거지만 감정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요.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거나 말거나 나는 뭐예요? 나라는 사람하고는 또 별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좋은 화가 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잖아요. 나를 둘러싼. 근데 나는 어떨 땐 화가 나고 어떨 때는 기분이 좋고 어떨 땐 짜증이 나고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겪어요. 그렇지만 그것과 나는 별개라는 거죠. 나라는 사람의 본질, 그러니까는 참 나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나. 이게 쩐워가 되겠죠. 쩐워. 중국어로 하면. 이거를 한자어로 쓰면은 진아가 되고요. 한글로 풀어서 쓰면은 참 나예요. 진짜 나. 진짜 나는요, 내가 어떤 감정을 지금 느끼고 있던 간에 별개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는 지금의 감정과 진짜의 내 모습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작가는 참 나를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작가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결국 이 선택권에 대한 문제를 얘기해요. 선택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서 선택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내 감정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선택권을 잘 활용해서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이 참 나로 가는 거예요. 참 나를 발견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렇게 가기 위한 50가지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감정들은요, 그냥 그때그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감정들은요, 흘러가는 거예요. 진짜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랑은 다른 거예요. 별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나는 존재하죠. 그렇지만 감정은 영원히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나도 유한한 인생이지만 적어도 내가 내 생명이 있는 그때까지 나라는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그대로. 그렇지만 감정이라는 건요, 영원히 내가 죽을 때까지 화가 나 있어요? 그런 분 계신가요? 나는 죽을 때까지 24시간 365일 내가 죽을 때까지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흘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행복한 감정도 역시 흘러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나를 지배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흘러가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작가는요, 이런 예를 들어줘요. 자, 작가의 친구가 있는데요. 갑자기 어느 날 자기 딸이랑 바둑을 두고 있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찾아와요. 그래서 쓰러져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뇌경색이 왔던 기억이 전혀 없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기억이 어떻게 되냐면 딸이랑 바둑을 두고 있던 그때의 순간, 그 다음에 쓰러진 기억은 전혀 없고, 그 다음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가 병원 천장에 보였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요, 뇌경색이 와가지고요, 이제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어요. 응급처치가 돼가지고. 다행히 내가 영구 손상을 입진 않아서 살아났고 일상적인 생활을 계속해 나가지만 이제 행동이 느린 거죠. 예전처럼 행동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삶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사람의 삶은 계속 되는데 이제는 바뀌어 있는 거예요. 뇌경색이 오기 전과 후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평행 우주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다른 평행 우주 속에 나는 아직도 딸과 바둑을 두고 있을 수도 있고 뇌경색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 평행 우주라는 게 여러분 뭐냐면요,
저도 찾아봤는데요. 평행선상에 위치한 다른 세계라는 거야. 평행선상. 그러니까는 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간이에요. 근데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른 차원에 동일한 평행선에 있는데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내가 가족을 이루고 생활하고 있고 여기서도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동시간대에 다른 모습으로. 어떠한 계기로 나는 여기에 살고 있다가 A라는 평행우주에 살고 있다가 B로 왔다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없죠. 상황은. 내가 내경색이 오고 안 오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내가 내경색이 온 B의 상황에서도 나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은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경색이 와서 이 사람 인생 완전 바뀌어요. 원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짐도 이미 거의 다 붙였고 근데 내경색이 오는 바람에 미국을 못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서조차 이 사람은 뭘 선택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는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 평행 우주도 그럭저럭 받아들일만 하다라는 즐거운 상상을 하면서 서문이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몇 페이지 되지 않는 서문을 이렇게 오랫동안 북부계기 시간에 다룬 건 정말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정말 저한테는 이 평행 우주라는 거 어디선가 나는 이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저한테 인생에 여러 가지 이제 큰 변화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법조인이 되게 만들었던 고대 법대에 편입했던 순간이 있고 그 다음에 군법무관이 되던 때에 제가 있고 그리고 결혼하던 때에 제가 있고 이혼하던 때에 제가 있겠죠. 크게 보면 4가지 이벤트가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그때 고대 법대를 편입을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평행 우주 속에 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군법무관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어디서 다른 우주에서는 나라는 사람이 군법무관이 아닌 다른 모습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 허즈번드하고 결혼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이혼은 안 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태로 여러 가지 나의 모습이 평행 우주라는 건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될지는 나도 모르는 거죠. 자, 시험에 붙고 떨어지고는 물론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난 이 시험에 붙을 거야, 떨어질 거야.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물론 결혼과 이혼은 제가 선택했지만 그건 그럼 논외로 그러니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나한테 주어진 환경이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무대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우리에겐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 그 이야기를 작가는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해도요, 우리 감정이 굉장히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요, 나의 감정을 정확히 인지를 해야 돼요. 이게 분노인지, 화가 나는 건지,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그런 감정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되고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감정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나하고 감정은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정을 들여다보세요. 그렇지 못하는 게 뭐예요? 그렇지 못하는 게 혹한 거예요. 우리가 공자님이 마흔이 부룩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나의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사리 분별이 없고 내가 없고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게 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그것을 경계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나하고 내 감정을 분리시키고 그 감정을 그냥 지켜봐요. 그러면 그 감정이 그냥 흘러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작가는 참 내가 어떤 모습인지 참나, 쩐워를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실패 후에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내가 변해야 성장해요, 여러분. 무조건 실패한다고 해서 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쵸? 저도 엄청난 실패를 했지만 제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를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새롭게 쌓는 거예요. 나를 다 부셔버리고 나를 새롭게 만들었죠. 그게 변화잖아요. 나를 바꾸는 거. 그걸 하는 사람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그 2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감정과 분리시키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언제나 선택권이 있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공유, 알람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이제 내가 내 의식으로 결정하는 모든 선택
나의 감정은 별개다.